네,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1,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일 식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까지 이제 추이를 좀 먼저 짚어보고 자세한 이야기로 이어갈 텐데요. 이틀째 1,800명대고 말씀드린 것처럼 약 2달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언급을 했네요.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없었다면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언급도 하긴 했는데 글쎄요, 뭐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방역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의 추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이제 강도도 중요한데 그걸 이제 우리가 언제 좀 보다 좀 조기에 적용했다면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하면서 6월 말경에는 이제 우리가 뭐 병상수 충분하고 현재 단계 격상 기준이 너무 과소하다.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네. 그때 좀 델타 변이 점유율도 뭐 10% 이하였지만 전 세계가 증가세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때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이 지금 이제 4차 대유행을 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같은 강도라고 하더라도 보다 좀 조기에 유지했으면은 델타 변이 증가율도 좀 줄일 수가 있었고 네. 또 확진자 수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확진자를 그 동선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접촉자를 격리하는 어떤 방역 지표 같은 것도 좀 충분히 따라가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좀 병상수가 또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보다 조기에 조금 더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단계 격상 기준을 조금 완화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보다 조기에 한다던가 예. 아니면 완화하기 전에 좀 병상수나 인력을 좀 충분히 확보해놓고 네. 좀 조심스럽게 완화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정책적 논의를 지금 4차 유행을 지금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급선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플랜을 지금 갖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은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정부의 정책이 이제 급한 게 지나가면 또 다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음을 준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4차 대유행을 우리가 좀 어떻게 충분히 좀 줄이고 또 병상수를 좀 충분히 확보해서 불필요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인가 또 집중하면서 네.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긴 다음에는 계속 우리가 논의를 했던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준비. 예를 들면 환자가 이제 발생하지 않을 건데 감염병 전담병원을 뭐따라 좀 많이 짓느냐 뭐 그런 어떤 논의가 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면서 좀 보다 좀 근본적인 감염병 병상수도 많이 확보하고 그런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4차 유행의 어떤 교훈을 좀 평가해가지고 우리가 겨울에 또 5차 유행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가 또 고위험군에 좀 보다 이제 접종 예방 접종을 좀 더 빨리 진행할 것인지 그런 다양한 논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꾸준히 이제 사각지대라고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강원도를 보면 지금 외국인 노동자 중에 3분의 1이 이달 한 달간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시점을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3분의 1이 이달 한 달간에 쏟아진 거라서 아무튼 뭐 비상입니다. 전북, 전남, 경남 이쪽 등지에서도 외국인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게 문제라고 봐야 네, 될까요? 뭐 충북, 충남에서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도 다양합니다.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었고 김치 공장도 있었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철 이후에 파장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강릉 4단계까지 올라갔었고 이 휴가철에 휴양지로 이 외지인들이 관광객들이 몰렸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이제 돌아온 예. 이런 순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이 종사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1차적인 감염이든 2, 3차 N차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것이든 지금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감염 특성은 집단적이라는 겁니다. 네네. 이분들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고 일할 때도 집단적으로 일을 하지만 숙소도 결국은 집단 생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제 늘 강조하는 산미를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밀접, 밀폐, 밀집이 이루어진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다. 네. 그러니까 감염 위험성은 높은데 한두 분만 걸려도 확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검사도 계속 이제 지역별로 강조하고 있고요. 수도권도 굉장히 강조를 해왔고 별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또 검사 기회를 좀 확장했던 적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분들은 전화번호만 남겨달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제 검사를 받으셔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불법 체류자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안에 이분들은 혹시라도 또 강제 추방될까봐 너무나 겁이 나서 검사조차 기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이 법적인 조치는 논외로 하고 우선은 이제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검사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또 이제 유인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동안의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지자체별로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경우는 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두 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 번 터지면 순식간에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는 게 또 이 네.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의 특징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험을 잘 우리 또 사례들이 있어 왔으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 간 모임, 친지 간 모임이 과연 가능할지도 관심인데 물론 이제 추석 연휴 대책을 곧 낸다고 하니까 그거를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사실 좀 의문점이 있긴 합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설 연휴 또 작년 추석 연휴 이럴 때는 이제 가족 간의 모임이 또 그래서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 간의 전파를 보호하는 정책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일부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결국 보게 되면은 내가 의도치 않게 무증상 시기에 또 어르신들 만나 뵀는데 어르신이 감염돼서 중증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좀 평생 남을 어떤 이제 죄송스러움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 어르신들을 만날 때 이제 좀 감염 전파 또 물론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젊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또 그분을 통해서 지역사회 N차 전파가 된다면 또 좀 상당히 가족 모임을 통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번 추석은 이제 예방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방 접종의 효과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서 예방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끼리 사실 모이는 것은 이제 물론 델타 변이에 의한 돌파 감염이 좀 증가하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행여 또 고위험군이 중증으로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 그리고 그 돌파 감염으로 통해서 예방 접종을 맞지 않는 분들에 대한 감염 이 두 가지 대책이 조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면은 네. 가족 간 특히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들끼리는 만남을 허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이제 추가 접종, 부스터 접종을 통해서 돌파 감염으로 인한 위중증을 예방하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데 네. 일부는 조금 좀 미리 좀 부스터샷을 좀 먼저 접종을 해드렸어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집단 생활하시는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좀 접종 완료율을 높이고 또 완료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부스터샷을 조금 시범적으로 일부라도 특히 이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은 좀 우선적으로 좀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우리가 추석 전에까지 한 2주 전까지는 접종을 완료할 수가 있으니까 네. 추가 접종을 좀 서둘러서 하고 또 그런 데서 면회를 좀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돌파 감염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이제 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확인된 분들끼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모임이라든지 면회를 허용하는 좀 우리가 방역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모임이나 면회를 허용하는 그런 예. 정책이 좀 준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도 브리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추석 전에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난하게 이제 목표대로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보면 넉 달간 청장년층 확진자를 분석해봤는데 10명 중에 9명이 미접종자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건 뭐를 의미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우리 접종의 어떤 효과를 볼 때는 이제 확진자 중에 이제 몇 명이 접종을 했느냐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이제 접종을 안 맞은 군에서 발생한 비율 또 접종을 맞은 군에서 접종한 확진한 비율을 이제 비교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확진자 중에서 미접종자가 많은 통계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분석한 결과를 따르면 그 60세 이상에서는 그 감염 예방 효과가 이제 96.5%, 그 60세 미만은 감염 예방 효과가 69% 이렇게 낮은 것처럼 보고가 됐는데요. 네. 69%라는 것은 이제 젊은 층에서 먼저 맞으신 분들은 그만큼 감염 위험 노출이 많은 어떤 대응 요원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맞았기 때문에 일반 미접종하고 직접 감염을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겠고 또
또 후반부에 더 젊은 층이 많이 맞았기 때문에 후반부는 아무래도 델타 변이의 감염이 더 높기 때문에 일찍 맞으신 고령층보다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나올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좀 추가적인 감염 예방 효과는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젊은 층은 이제 위중증이나 사망 확률이 고령층보다 적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좀 마치 방역을 완화하고 우리가 병상이 충분하면 젊은 사람들 좀 걸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예. 자영업자 너무 힘들다, 국민의 방역 필요도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또 오늘 질병청 발표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를 앓으신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이제 장기적인 후유증, 집중하기 어렵고 쉽게 피로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진다라는 어떤 통계 보고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위중증이나 치명이 되지 않는 것 이외에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충분히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최대한 예방 접종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겠고 예. 맞아도 걸리는 확률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맞아서 걸리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위중증으로 가실 수가 있고 아마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맞아서 걸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롱 코비드 장기적인 후유증, 기억력 상실이라든지 집중력 저하, 피로도 저하 이런 것이 훨씬 적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젊은 분들은 뭐 걸려도 사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남을 수 있는 후유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또 관건이겠고 청년층도 백신 접종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그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기 저희가 그 주로 의사 선생님들께 여쭤봐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라서 김밥집에서 그 식중독 관련된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성남시에서만 알려져 있다가 지금 고양시 쪽에서도 그 김밥집 음식을 먹은 주민들이 지금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마 이번에도 그 성남 사례처럼 아마 살모넬라균 감염의 식중독의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김밥 재료에서 이제 재료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고 네. 또 오염된 그 손이라든지 기구를 통해서 교차 감염을 통해서 재료가 오염되고 그것이 상온에 보관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균 감염 식중독 사건이 좀 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추가적인 어떤 역학조사는 지금 보건당국에서 한번 하고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성남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뭐 식품 안전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에서 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식점이나 김밥집 점검도 하고 또 프랜차이즈 업체랑 간담회도 하고 또 뭐 수입 계란에 대해서 또 확인도 하고 특히 이제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란의 안에도 균이 있을 수가 있고 껍질에도 묻는 경우가 있겠고 네. 또 다른 동물의 어떤 내장이라든지 또 자연계에 널리 이제 분포하는 세균이기 때문에 우리 고기를 뭐 충분히 익혀 먹지 않는 경우에도 집단 감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계란을 이제 충분히 익히지 않거나 아니면은 날계란을 조리한 어떤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또 다른 음식 재료를 접촉이 있었을 때 네. 충분히 이런 교차 오염에 의한 식중독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조리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만들고 충분히 식재료를 충분히 안전하고 깨끗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충분히 가열해서 익히고 또 재료들 간에 서로 분리해서 조리 기구를 사용하고 또 장갑이나 이런 것도 교체해서 사용하고 예. 이런 주의사항들이 많이 이제 알려지고 보급이 됐는데 현장에서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조금 현장에서 이행력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점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짧게 그 사망자가 나온 사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것도 좀 한번 확인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예. 대부분은 이제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큰 후유증 없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두 분 정도만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데 중증으로 진행될 예, 병원 입원이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고령의 어르신이나 5세 이하 어린이라든지 또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항생제 치료가 대부분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예. 일부 고위험군은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 또 설사나 구토를 통해서 탈수가 심해지면은 쉽게 나빠질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액을 좀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입원하신 분들 100명 중에서는 2분 정도는 사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진 않지만은 폐혈증이 오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기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해가지고 사망하실 수 있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좀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증으로 또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군요. 이 식중독 관련 내용까지 저희가 좀 다뤄봤고요.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이어지는 사건 큐브 함께해 주실 거고요.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